오늘 리뷰는 바로 HGUC 하비 하이잭 AOZ 리부트 버전. 일본 후쿠오카의 사이드 F 한정판으로 최초로 하비 하이잭이 HG로 발매가 됐습니다. 2023년 7월 22일부터 일본에서 발매가 시작이 됐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못 구했다가 24년 돼가지고 일본 출장 갔다가 그때 사왔어요. 그래서 좀 반갑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 기체도 역스베샤에 등장한 기체다 보니까 좀 독특하다?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프라모델이 나왔는데 그걸 못 구했어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저. 그런데 의외로 AOZ 리부트 버전으로 발매가 돼가지고 그 역스베샤에 등장한 둥글둥글한 그 귀여움은 그거는 좀 많이 물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게 원판인 HGUC 하이잭 같은 경우는 이게 발매가 2000년이었나 그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또 쓰자니까 아무래도 좀 걸렸겠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하이잭 자체에 나중 나올 뭐 이런 바리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아예 새롭게 디자인되어 있는 리부트, AOZ 리부트판을 사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발매 가격은 엔가로 2,800엔입니다. 가격이 좀 센 편인데 액세서리 없이 진짜 기체 하나 들어가지고 조립하고 나면은 이게 단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성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추가 액세서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루즈 파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크도 폴리캡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모든 파츠를 일단 다 써요. 폴리캡 제외하고는. 폴리캡도 14개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PC001번 폴리캡, HG 더블오 때부터 쓰던 거 이거를 전체를 다 써가지고 막 구석구석 폴리캡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주요 관절들, 특히나 이 하체 쪽에 좀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커, 의외로 스티커가 조금 쓰이는데 이제 하체 쪽에 보면은 좀 스러스터 디테일 같은 것들, 그런 컬러링을 살리기 위한 스티커가 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오른쪽 어깨에 있는 쉴드에 들어갈 스티커인데 아무래도 부피가 좀 큰 편이죠. 그 위에는 모노아이거든요. 모노아이의 검은 색깔 바탕까지도 스티커를 씁니다. 이건 좀 많이 의외였어요. 자, 그럼 본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 이름 자체가 하비, 그 앞에 붙는 하비가 진짜 취미의 하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은 부자가 취미로 만든 하이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퇴역한 모빌 슈트를 사다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가 유독 이제 뭐 어깨에 스파이크 같은 것도 없고요, 무장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상 추가적인 옵션이나 이런 액세서리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와중에 AOZ 리부트 버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포션이 되게 다부진 근육질의 체형이 됐거든요. 아니 대체 어느 정도길래?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정화로만 비교해 보더라도 역스베샤에 등장한 설정화와 AOZ 리부트판의 설정화는 좀 많이 달라요. 일단 하비 하이잭이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을 하지만은 체격에서 뭐 디테일에서 차이가 꽤 나는 편입니다. 심지어 컬러링도 좀 원본이 좀 더 쨍하고 묘하게 좀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AOZ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훨씬 진해요. 그래서 실제 프라모델도 좀 더 진한 파란색으로 발매가 됐는데 조립 방송할 때 시청자분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도라에몽 파란색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비슷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정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본 같은 경우는 하이잭 일단 이 친구 이름은 하이잭이지만은 하이잭 커스텀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그런 기체예요. 근데 AOZ로 넘어가면은 하이잭 선행 양산형이라는 기체가 있는데 그걸 베이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에 앞서서 요 사출색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확실히 파란색은 좀 진한 컬러, 좀 더 차분한 컬러를 쓰고 있지만 그 외에 특히나 하얀색이나 동력선 같은 경우는 되게 튀는 컬러라고 해야 될까? 특히나 하얀색이 되게 쨍한 하얀색을 쓰고 있어요. 진짜 그 하비, 그 취미라는 그거에 맞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좀 외형 자세히 보면서 좀 다른 거랑 비교하면서 한번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죠.
동력선 자체는 연질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연질을 쓰다 보니까 사출색이 유독 좀 튄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이게 백팩에 있는 주황색이랑 동력선에 있는 주황색이랑 일단 광택부터 다르죠. 연질이다 보니까 이제 사출되어 나온 부품이 좀 광택이 많이 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패널 라인 자체는 굉장히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쭉 들어가 있으면서도 동력선 주변도 들어가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모노아이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되어 있죠. 특히나 눈매가 좀 마음에 들었는데 모노아이 회전 가능합니다. 뚜껑을 열어주면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면은 이제 모노아이를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손으로 돌려주게 되는데 기존의 자쿠들에서는 이 머리를 아예 뽑아서 턱에 레버로 돌렸다면은 그 레버 기믹이 없어졌어요. 더구나 좀 놀라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아예 머리를 빼보면 이 모노아이가 연결되어 있는 이 가동축 그게 이 목관절까지 이거 폴리캡 001번에 있던 목 폴리캡입니다. 목관절 폴리캡. 그거를 위아래 볼관절을 위아래로 쓰고 있어요. 되게 독특한 조립 방식을 채택을 했더라고요. 뭐 아무튼 모노아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몸통 특유의 각진 모습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죠. 흉부의 외장들. 그리고 이제 덕트라든가 흉부 센서라든가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덕트는 안쪽에 있는 주황색의 스티커를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간 색깔 덕트 파츠 위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덮는 방식이고요. 동력선 자체는 이렇게 복부에서 튀어나와서 이제 이렇게 옆구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가만 보면은 이 겨드랑이 쪽에도 이제 패널 라인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다부진 몸매를 하고 있다. 허리 같은 경우도 뭐 하얀 색깔 잘 분할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요 콕피트 해치 주변도 그렇고요. 그리고 백팩으로 가보면은 백팩도 되게 듬직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 등 쪽에 있는 센서, 요 분홍 색깔 제외하고는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버니어 같은 경우도 뭐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바인더 자체도 이렇게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뭐 좌우 비대칭이죠. 네, 왼쪽 어깨에는 원래 숄더 스파이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대신에 다른 디테일 파츠가 들어갔어요. 심지어 빨간 색깔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놀랐는데 반대쪽 어깨, 왼쪽 어깨에도 이런 스러스터 디테일 자체가 파츠 분할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의외로 분할이 되게 좋은 부분. 개인적으로는 조립하면서 좀 놀란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 어깨 외장 양쪽 다 슬라이드 사출로 파츠 하나짜리입니다. 이거 지금 겉에 외장 파츠는 다 양쪽 다 하나짜리를 쓰고 있고요.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하는데 뭐 크게 불편함 없이 굉장히 편하게 조립을 했다라는 게 포인트겠고, 오른쪽 어깨에 있는 쉴드 같은 경우는 거대한 스티커를 쓰지만은 재단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칼같이 딱 사이즈에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뭐 삐져나가는 거 없이 아주 좋았고요. 팔 같은 경우도 좀 각진 외형이 좀 돋보이죠. 아무래도 특히나 팔뚝 요 뒤쪽에 있는 요런 파란색 외장이라던가 특히나 이 또 앞부분도 이렇게 각진 모습이 아주 돋보이고요. 손은 무장손 한 세트 들어가 있는 게 전부고요. 이 어깨 쪽으로 올라가는 팔 상박도 각진 외형을 하고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반 부분 일단 파란 색깔이 좀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뒤쪽 스커트가 하얀색으로 가운데가 분할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운데 스티커 하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이제 하얀색에 좀 대놓고 보이는 컬러링이 눈에 띄죠. 되게 쨍하죠. 지금 화면에 어떤 식으로 컬러링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뽀얀 우유 같기도 하고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 같은 작품에 등장한 하얀색 많은 모블리슈트 뉴건담 가지고 왔습니다. 엔트리 그레이드로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하얀색 차이가 눈에 띄나요? 엄청 쨍하지 않아요? 하얀색이? 되게 밝죠?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조립할 때 야 이거 색깔 사출색 되게 장난감스럽다라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얘는 합의 하이잭이니까, 취미용 하이잭이니까 그럴 수도 있나? 가만 생각해보면은 요런 뭐 스러스터 주변이나 동력선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주황색, 심지어 좀 빨간색 쓰인 것도 보면은 되게 튀게 쓰였거든요. 엄청 튀게? 물론 이게 합의 하이잭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게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모형총 같은 경우는 총구 앞에 컬러 파츠를 달아야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사출색의 흰색이라든가 이런 튀는 컬러링이 좀 많이 독특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은 다리. 기존의 하이잭은 이런 종아리 같은 게 다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AOZ 리부트판은 다 각졌습니다. 다리에 곡선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정도로?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진 외형이 좀 많이 눈에 띄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요 다리가 접히는 이 오금 부분, 여기에도 동력선 디테일이 파츠 분할되어 있다는 거, 이거 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은 허벅지에도 좀 각진 외형 많이 눈에 띄고요. 나름 또 프레임 노출된 부분에 살짝 파츠 분할 들어간 부분, 물론 프레임은 안 들어 있습니다. 뭐 요런 게 좀 눈에 띄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바깥쪽에 있는 동력선, 아주 주황색의 바닥바닥한 동력선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아래쪽으로 진짜 각진 게 아주 와우. 근데 멋지기는 해요. 이게 AOZ 리부트판으로 발매한 이유를 알겠어요. 이쪽이 디자인이 요즘에 더 맞다? 요즘 트렌드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다라고 해야 할까? 이제 와서 너무 구수하게 내기에도 좀 미묘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AOZ를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이 뒤쪽 종아리까지도 전부 다 각진 디자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스티커가 쓰이긴 쓰입니다. 일단은 요 무릎에 있는 주황색의 스러스터 디테일 부분과 안쪽 종아리 쪽 여기도 하나 쓰이고요. 뒤쪽도 하나 사용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발끝 쪽 여기 회색깔만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패널 라인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먹선 넣었을 때 만족도가 좀 높더라고요. 특히나 이 정강이 라인이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그런 느낌이었고요. 바깥쪽에 스러스터 부분에 이제 내부 프레임처럼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 커버 부분도 파츠 분할되어 있고 흰색도 분할되어 있고 심지어 요 종아리 외장을 한번 벗겨보면 이렇게 벗겨보면 안쪽에도 일반적인 다리가 또 존재합니다. 가만 보면은 요 아래쪽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죠. 여기가 안쪽에선 스러스터 스티커로 덮어버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파츠는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외장을 한 번 더 씌우고 동력선을 이렇게 끼워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고 했던 이 오금 부분 있죠. 여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가동하는 거에 따라서 살짝씩 이렇게 또 움직여주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발! 하이잭답게 좀 널찍한 발을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널찍해가지고 세우는 데는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끝 쪽에 있는 빨간 색깔이 원래 예전 거는 이 빨간색까지 전부 다 스티커 처리거든요. 한꺼번에 이 발 안쪽이. 근데 이번에 빨간색은 이제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색 채우는 용으로 회색깔 스티커가 쓰이더라고요. 발바닥의 디테일도 꽤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발 자체는 둥글둥글한 듯 좀 각진 디자인이 좀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원래 좀 이제 리뷰 마무리할 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인데 좀 미리 해보자면은 구석 얘기할 때 일부 관절들에 좀 폴리캡을 사용을 한다. 뭐 구석구석 쓴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어요. 흔들림. 여기가 허리가 볼관절인 건 좋은데 아래쪽에 폴리캡을 사용해가지고 감싸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고관절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의 결합이죠. 이제 플라스틱 축에다가 폴리캡으로 감싸서 끼우는 방식. 그래서 고관절도 흔들립니다. 유독 좀 흔들리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무릎 관절 위아래 그 발목도 폴리캡을 쓰긴 쓰거든요. 근데 이쪽은 좀 단단해요. 이게 무릎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살짝 처지는 느낌이 살짝 있으나 그래도 뭐 부분에 따라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발목도 좀 튼튼한 편이고. 근데 유독 허리랑 고관절이 좀 흔들린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팔에는 폴리캡 쓰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폴리캡의 흔들림과는 정반대로 이제 팔로 가면은 조립감이 엄청 타이트해요. 빡빡합니다.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관절 허옇게 뜬 거 보이죠? 이게 부러질 조짐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허해졌어요. 그냥 관절 축이 이게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끼워지던데 생각보다 힘이 좀 들어가는
방식이어가지고 이거 좀 많이 놀랐습니다. 벌써 안 들어가죠 벌써? 그래서 조립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거. 이게 관절이 튼튼한 것까진 좋겠는데 그것도 알겠는데 그런 거 치곤 조립감이 너무 딱딱해요. 그리고 어깨 관절도 보면은 이 안쪽에 원래라면은 어깨 관절이 요만큼만 움직일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관절이 빡빡해가지고 가동이 안 돼서 지금 이거밖에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원래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조립할 때 첫 번째로 조립할 때 1번이거든요. 이거 1번에 C에 15번 16번 결합. 이 파츠가 엄청 타이트해요. 원래라면은 이 결합되어 있는 축 부분이 가동을 하면서 어깨 프레임이 펼쳐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 안에서 접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뭔 짓을 해도 안 움직여요. 아예 보여드리려고 분해를 다시 해봤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빠지는 부분인데 지금 프레임끼리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손가락 아파. 이렇게 펼쳐져야 맞거든요. 이게 맞게 되는 가동이거든요. 그래서 결합했을 때 띨롱 이것만 움직일 게 아니라 이만큼이나 움직여야 돼요. 가동이 엄청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 축이 엄청 타이트해가지고 원래 기믹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팔을 흔들흔들 하면은 프레임이 이렇게 뽑혀져 나와야 정상인 부분인데 안 뽑혀 나오죠 지금? 전혀? 일단 가동 체크는 그럼 이 상태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목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볼관절 폴리캡을 씁니다. 뭐 특별히 걸리는 부분 없이 편하게 머리를 돌릴 수도 있고요. 대신에 볼관절이 하나 들어가고 그 밑에 축관절이 있기는 한데 고개를 드는데 축관절이 조금 도움을 주긴 줍니다만은 뭐 이게 답니다. 뭐 특별히 더 들어준다거나 그런 건 딱히 없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관절 보기 전에 일단은 요 쉴드랑 숄더 스파이크 방향, 어깨 외장 부분도 가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이중 관절로 해서 이렇게 관절을 펴주고 올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방향으로 꺾어줄 수 있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외장을 빼서 팔을 옆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한 거죠. 팔도 보면은 폴리캡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프레임이 뽑혀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가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을 앞으로 들고 내리는 부분도 축관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프레임 부분 어깨 쪽이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딱 요 정도 이게 단데 프레임이 뽑혀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좀 더 크게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도 좀 더 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동이 덜 됐다는 느낌이거든요. 좀 더 움직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힘으로 움직여야 돼서 그러네요. 각도 주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어깨 원래라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이 나온 거를 이제 또 살짝 밀어 넣어주면서 요렇게 밀어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올 땐 안 나와요. 또 이게 그래도 한번 움직였다가 조금은 움직이나? 안 움직이네요. 아무튼 어깨 조립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리고 팔꿈치 기본적으로 단일 관절 90도까지 꺾이지만은 팔 하박에 회전이 있어서 아래쪽 관절까지 크게 가동을 시켜서 완전히 굽혀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손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관절이 하나 더 심어져 있어요. 이 뒤쪽으로 축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뭐 라이플을 쥐거나 했을 때 무장을 손에 쥐었을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봅시다. 허리 기본적으로 볼관절이었잖아요. 일단 돌아가는 부분 다소 뒤쪽이 걸립니다. 뒤쪽 외장이랑 앞쪽 외장도 좀 걸리고요. 돌아가는 부분은 크게 돌아가는 느낌은 아닌데 살짝 뽑아주면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볼관절이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죠. 근데 흉부 쪽으로 해서 볼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가지고 허리를 아주 크게 숙일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숙여진다고?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허리가 엄청 숙여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이 볼관절이다 보니까 이 부분 스윙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꺾어주거나 이런 액션들이 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 좀 특이한데 일단은 스커트 앞쪽 다 조립하고 나서 좀 의외인 부분이 있었어요. 보면은 요 앞쪽으로 애매모호하게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커트가 이렇게 뒤쪽으로 밀착되어 있을 때는 앞으로 들면은 요 모서리 부분이 안쪽 외장에 걸려요. 그래서 다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커트를 앞쪽으로 슬라이드 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 시켜가지고 지금 앞쪽에 공간이 사라졌죠. 이러면은 스커트가 엄청 가동을 합니다. 요런 가동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일반 폴리캡으로 해서 옆으로 크게 들어지고요. 뒤쪽 스커트는 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절 자체도
공간 확보가 확실하죠. 그리고 고관절의 추기동 기믹도 90도씩이나 가동을 하는 그런 추기동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수평이었던 축이 수직으로 섰죠. 이런 식으로 90도가량 가동을 할 수 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좌우가 같이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다리 옆으로 드는 거, 이제 편하게 옆으로 들거나 앞으로 드는 거, 아주 크게 90도 이상으로 다리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허벅지 회전 당연히 존재하고요. 무릎은 이중관절, 90도 이상으로 조금 더 굽혀지는 그런 관절입니다. 디자인상 아무래도 더 굽혀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근데 재밌는 점이라고 있다면은 오금 아래쪽에 있는 외장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 그래도 나름 또 디자인 살려가면서 가동을 조금 더 늘리려는 그런 형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이중 볼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엔 축관절이 있어서 발목을 이렇게 앞으로 뒤로 가동하는 건 축관절이고요. 이렇게 좌우로 꺾을 때 쓰는 거는 볼관절 이중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발을 옆으로 꺾어주는 거, 딱 이제 바닥에 세울 때 접지하는 수준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발목을 뻗는 거는 그냥 쏘쏘하고, 굽힐 때는 앞쪽에 외장도 굽혀지고요. 이런 식으로 발목이 뒤에서 보면은 프레임이 또 가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크게 굽혀지는 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기도 생각보다 편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일단은 고관절 크게 내려온 데다가 이 무릎 관절도 그래도 꽤 움직이는 편이니까 이 정도면은 무엇보다 좀 허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가동을 하죠. 자, 그럼 액션도 좀 보도록 합시다. 근데 무장이나 옵션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좀 뭐랄까 역스베샤에 나온 포즈들 몇몇 가지를 좀 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작품에 등장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보여주는 모습도 거의 없어요. 뭐 없습니다. 먼저 샤랑 퀘스를 픽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콜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 내려오고 있을 때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때 원래라면은 손은 편손이어야 하고 이 빨간색의 해치는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콕피트 내부가 한참 보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리고 샤랑 퀘스 태우고서 이제 다시 떠오르려고 할 때 이 밑에는 이 왼발 뒤쪽인가? 이쯤 해가지고 아무로랑 이제 하사웨이가 같이 서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콜론이 밖으로 나갈 때 이제 콕피트 앞쪽에 샤랑 퀘스가 이렇게 서 있고 앉아 있고 할 때 모습. 이때 규데이한테 이제 콜로니 직원 같은데, 콜로니 공사 직원, 좋은 취미 갖고 있는데 얼마면 팔래? 라고 하는 질문에 규네이가 그건 좀 무리야 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퀘스가 실제로 모블리 슈트를 직접 몰아보는 첫 장면, 그 전에 제가는 시뮬레이션이었으니까 퀘스의 재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라는 게 나오던 장면이기도 하죠. 요 포즈가 시작이고 팔다리 여기저기 막 들고 내리고 꺾던 장면, 그리고 이런 어정쩡한 포즈를 끝으로 이제 규네이가 퀘스를 말리면서 하비 하이잭의 등장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이드 F 한정판 HGUC 하비 하이잭 AOZ 리부트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하비 하이잭이 드디어 상품화가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관절 조립감과 이게 극과 극을 달리죠. 폴리캡이 들어간 부분은 흔들흔들하는데 플라스틱끼리 조립된 부분은 단단하지만 조립감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관절이 뻑뻑하다. 극과 극을 달리는 이게 장단점이 너무 명확한 느낌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조형은 진짜 잘 나왔습니다. 이 AOZ 리부트 버전들의 조형이 어찌 보면은 또 요즘 취향에 맞는 그런 느낌도 있고, 각진 모습이 좀 로봇 같기도 하고, 제대로 좀 보기가 좋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앞으로 HGUC 하이잭 커스텀도 요걸 베이스로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는 좀 무장이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포즈 바리에이션을 늘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생각해보면은 런너가 10장 들어있긴 하지만은 아무런 무장도 없이 2,800엔은 생각해보면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살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조립하고 나서 너무 좀 뭔가 만질 게 더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채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시.